사용해서 마진을 정확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주제를 하나로 정하기보다요, 임시치아 블럭의 틸팅 줄이는 방법, 그리고 임시치아 마진을 잘 찍는 방법, 또는 임시치아를 한 번에 잘 깎는 방법, 또는 임시치아 대합치가 없을 때 찍는 방법, 상악 제2대부치처럼 최후방구치의 마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 드릴 게 아니라요, 오늘 준비한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의 주제와 방법을 굳이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요, 임시치아 블럭을 찍자마자 릴라이닝을 해서 앞서 말한 모든 불편한 방법들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방법을 설명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제가 임시치아를 만들 때 그냥 맨 처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법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최후방구치가 프랩되어 있는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파우더랑 리퀴드를 믹스를 했고요. 도우 스테이지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우 스테이지가 된 임시치아 레진으로 블럭을 먼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심에 집중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협솔로 눌러주고 교환면을 눌러주면서 박스 모양을 만들어주죠. 사실 모델에서 연습할 때는 이 최후방구치의 뒤쪽도 손으로 눌러줄 수는 있지만 이 최후방구치의 뒤쪽을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근심과 협설 부분 그리고 교환면만 신경을 써서 누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스탈 쪽에 마진이 잘 안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마진이 나온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마진 부위를 살리면서 잘라주고 다시 모델에 끼워서 협설을 눌러주면서 교환면도 같이 눌러줍니다. 박스 모양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임시치아를 만들 때 가위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가위로 많이 자를수록 임시치아를 깎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블럭을 찍을 때 가위질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굳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네요. 열이 발생할 때를 기다렸다가 뺐다 끼웠다를 해줄 겁니다. 최후방구치 같은 경우에는 디스탈이 이런 식으로 잘 벌어지게 돼요. 오늘 이것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럭이 어느 정도 굳었습니다. 굳었죠? 내면의 마진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왔는데 약간 뭉개져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디스탈, 최후방구치이기 때문에 디스탈 쪽이 이렇게 떠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차 때 최후방구치는 이 디스탈 부분 때문에 항상 어려웠었는데요. 마진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임시치아를 깎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 디스탈 부분의 마진을 가상으로 설정한 다음에 일단 다른 마진 부위에 맞춰서 임시치아를 깎아서 치아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릴라이닝을 해서 7번을 맞추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릴라이닝을 하고 나면 교합이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최후방구치는 임시치아 블럭을 찍자마자 안쪽에 릴라이닝을 해서 한 번 더 찍어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임시치아 블럭이 다 굳었으니까 블럭 안쪽에 다시 레진을 집어넣고 릴라이닝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릴라이닝 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하는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 방식을 택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릴라이닝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묽은 상태에서 임시치아 블럭에 흘러 넣듯이 흘려서 임시치아 블럭에 집어 넣습니다. 너무 굳었을 때 레진이 들어가면요, 기포가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임시치아 블럭에 릴라이닝을 할 때는 레진이 약간 흐름성이 있을 때 흐름성을 이용해서 안으로 쭉 집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릴라이닝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각자의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퀴드의 반짝거림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 레진이 약간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릴라이닝을 합니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꾹 눌러줘서 릴라이닝을 해주고요. 흘러 넘친 부분은 제거를 해줍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릴라이닝을 할 때는 최대한 끝까지 넣어줘야 교환면에 변화가 많지 않겠죠. 그때는 이 옆면을 보시면 돼요. 근심면에 이 찍힌 부분이 아까 찍혔던 부분과 같은 부분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릴라이닝을 할 때 안쪽에 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갭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갭이 너무 크면 나중에 교합 조정을 할 때 또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꽉 눌러서 같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근심이 처음 찍었을 때와 비슷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석고 모델이기 때문에 마진이 조금 불분명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마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예전에 임시치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 중에 있을 건데, 석고 모델상의 마진을 연필로 먼저 색칠을 한 다음에 임시치아 블럭을 찍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임시치아 블럭 안쪽에서 마진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마진을 찾는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굳어서 안쪽을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아까보다 마진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왔고요. 이 안쪽, 그리고 이쪽 안쪽. 디스탈 쪽에 뭉개져서 잘 나오지 않던 마진 역시 안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근심도 아까 이 부분에 떴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마킹이 잘 됐어요. 이제 이렇게 임시치아 블럭에 나온 마진 부분을 연필로 칠한 다음에 깎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끼워도 근심면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심면을 보면서 교합 조정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임시치아 블럭을 찍자마자 바로 다시 릴라이닝을 해서 마진을 정확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방법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임시치아 블럭을 처음 찍었을 때 정말 마진이 깔끔하게 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로 임시치아 블럭에 릴라이닝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제가 1년차 때부터 사용을 해왔던 방식인데요. 처음에 제가 다른 선생님께 배웠을 때는 일단 처음에 임시치아 블럭을 한 번에 찍은 다음에 최대한 모양을 내서 깎고, 그 다음에 마진 부분이 잘 나오지 않거나 덴처버로 마진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릴라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임시치아 모양을 깎고 나서 릴라이닝을 해서 다시 찍고 다시 깎다 보니까 이게 교합점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교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봤더니 처음부터 마진이 잘 나오니까 임시치아 모양을 잡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마진은 치아의 치금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임시치아 블럭을 처음에 한 번에 찍었을 때 뭉뚱그려서 마진이 찍히면 그 치금 모양을 자세하게 구현을 하지 못하고 뭉뚱하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악 제1대구치나 상악 제1대구치처럼 뿌리가 여러 개 있는 임시치아 블럭을 찍을 때 마진이 뭉개지면서 이상한 모양의 임시치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진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도 치근 모양에 따른 마진 부위가 임시치아 블럭에 정확히 표시가 되면서 덴처바를 사용해서 모양을 낼 때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상악 제2대구치처럼 최후방 구치 같은 경우에는 디스탈 부분을 잡아주기가 어려웠는데, 디스탈 부분을 찍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1차로 임시치아 블럭을 찍은 다음에 바로 릴라이닝을 해주다 보니까 디스탈 쪽에 마진도 정확히 나오고 디스탈 쪽에 치아 모양도 제대로 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프레션을 뜰 때 헤비 바디를 사용을 하고 라이트 바디를 사용을 하잖아요. 임프레션을 뜰 때 헤비 바디와 라이트 바디가 하는 역할이 각각 있는데, 헤비 바디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지대치 주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흐름성이 좋기 때문에 지대치 주변에 있는 마진 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라이트 바디를 사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임시치아 블럭을 찍을 때도 1차적으로 찍었던 임시치아 블럭이 지대치 주변을 단단하게 감싸주는 거고요. 바로 릴라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안쪽에서 흐름성이 있는 임시치아 레진이 마진 부위를 좀 더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 임시치아 블럭을 찍고 2차적으로 릴라이닝을 바로 한다면 쓸데없이 시간이 처음부터 길게 걸리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마진이 아예 자세하게 나오면 그렇게 릴라이닝을 해서 진행을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임시치아 블럭을 찍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단계를 그냥 나눠서 설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1차적으로 임시치아 블럭을 찍었을 때 그때 마진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임시치아를 쭉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찍어보면 결국에는 마진이 안 맞는 임시치아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릴라이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릴라이닝을 그 상태에서 다시 하면 교합이 높아질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교합을 쳐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을 들이게 되겠죠. 저도 처음에 임시치아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찍어서 제대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로 릴라이닝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고요. 순서를 바꿨더니 오히려 일이 편해지고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방식이고 각자만의 순서와 각자만의 그 빠른 임시치아 만드는 방법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계셨다가 순서도 바꿔보고 또는 재료도 바꿔보고 하는 방법도 바꿔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계속 변형을 해나가면서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임시치아 박스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릴라이닝을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위질을 하는데 부담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치아를 빨리 깎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누가 먼저 삭제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할 때 우리가 덴처벌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도 좋지만 맨 처음에 임시치아 블럭이 굳지 않았을 때 가위질을 어느 정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임시치아를 만드는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식대로 바로 릴라이닝을 한다고 치면 맨 처음에 임시치아 블럭을 찍었을 때 가위질을 할 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바로 릴라이닝을 해서 우리는 정확한 마진을 다시 체득할 거기 때문에요. 내가 가위질을 할 때 마진 부위를 자르는 건 아닌가 하는 게 처음 1차적으로 가위질을 할 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임시치아 블럭이 크게 완성이 되고 덴처버로 그만큼 깎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깎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시치아를 만들 때 여기서도 시간을 좀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의 장점은 마진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높이를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릴라이닝을 다시 해서 임시치아의 높이를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악 대구치, 상악 제2대구치, 대합치가 없을 때 이럴 때처럼 마진 부위가 처음에 한 번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릴라이닝을 해서 마진 부분을 한 번에 정확하게 떠서 제작을 하면 임시치아 모양이 훨씬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위질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임시치아 블럭을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임시치아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치과에서 할 때는요,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순서만 바꿔도 일이 편해진다 하면 자기 색깔에 맞게 순서를 바꾸고 일을 진행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센스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꼭 뭔가 정해졌다고 틀을 짜지 마시고 항상 그 틀 이외의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릴라이닝을 할 때 묽을 때 찍는 것과 약간 된 상태에서 찍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임시치아를 배울 때는 릴라이닝을 할 때 임시치아 레진을 무조건 묽게 믹스를 해서 임시치아 릴라이닝을 다시 찍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대로 쭉 임시치아 릴라이닝을 할 때는 묽은 상태에서 릴라이닝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차가 되면서 치과를 바꿨는데요. 그때 원장님께서 릴라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너무 묽은 상태에서 지대치에 찍으면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릴라이닝을 할 때는 블럭 안에 임시치아 레진이 묽을 때 1차 레진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묽은 상태에서 지대치를 찍게 되면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리퀴드의 반짝거림이 좀 없어지고 어느 정도 꾸덕한 느낌이 있을 때 지대치에 찍으면 그 임시치아 레진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잇몸 주변을 밀어내고 지대치의 마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더니 저한테는 릴라이닝을 할 때 임시치아 레진이 어느 정도 꾸덕할 때 마진을 찍는 게 조금 더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묽을 때 마진을 찍는 게 잘 나와요 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계속해서 묽을 때 마진을 찍어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도 약간 방법을 다르게 해볼까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릴라이닝을 할 때 임시치아 레진이 너무 묽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퀴드의 그 반짝거림이 없어질 때, 그때 한번 마진을 찍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개 중에 마진이 더 잘 나오는 방식을 택하시면 되겠죠. 언제나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처음에 임시치아 블럭을 찍고 틸팅이 있을 때도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